대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87개 사안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뭐 이거 손심수도지 하나씩 완전히 지금 하나씩 저희 감찰 규정 같은 거 보면은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사전문단은 또 문제가 되는데 다른 규정이 또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손심수도시 한 건씩 공개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법사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내규는 아마 법무부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사위라고 저희가 앉아 있는데 정확하게 규정에 관련된 사안을 모르면서 여러 가지 언론의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을 참조해서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의결을 하신다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하는 김에 이 두 건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87건에 대해서 다 같이 의결하십시다. 왜 망설이십니까? 강요미수죄이고 그리고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관련된 된다는 그러니까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해라 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 국민이 넘어 이게 꼭 유시민 이사장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이런 데 걸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중한 죄라는 점에서 저 뉴스에서는요 실제로 자문단에 추천된 인사들이 대부분이 일선 검사들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그거는 파악이 안 되신 거죠. 뭐냐면 전문 수사 자문단이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외부에다가 아마 조금 더 의뢰를 해서 어떤 좀 신뢰성을 담보하려는 모양이었다는데 일선 검사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저기 수사 자문단입니까? 수사를 담당해야 될 검사들이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자문단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검찰들 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죄송합니다. 또 이상하다고 얘기 나왔는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담합입니다. 근데 담합이 입찰하는 사람들만의 담합이 아니라 심사하는 사람들하고의 담합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장관이 아는 측근들도 내려보내고 아니면 공공기관에 자기네들이 아는 사람들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국보의 생각이 납니다. 저는 솔직히. 아니 전두환이 1980년에 79년에 그런 일 저지르고 1980년에 국보위 만들었을 때 장관들 10명하고 군장성 15명 해가지고 자기네들 사람들만 딱 해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휘둘른 거 아닙니까? 완전히 농단을 했는데 이 전두환이 하던 국보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적어도 지금까지 파악한 거로 봐서는 그런 부분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혹시 드라마 비밀의 숲이라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오늘 이 나중에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제 공개를 몇 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보면은요 자료가 실제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안에 들고 있으면은 비밀의 숲을 만드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2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공문 하나를 공개해 주셨지만. 정말 가능하면 인권보호와 그 다음에 국익에 관련돼 가지고 특정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 이런 장막을 걷어내 주셔야 검찰도 훨씬 더 투명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그 비법조인이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 번의 그 법사위원회에서 검찰총의 비공개 규정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지지난번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지난번에 지금 88개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대해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으로 되게 가름을 하자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그래서 저도 그날은 더 이상 이의 제기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 자료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수사
자문단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내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런 또 내규가 있는데 저희는 그 내규 사항을 모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지금 대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87개 사안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뭐 이거 손심 쓰듯이 하나씩 이거 완전히 지금 하나씩 제가 이 감찰 규정 같은 거 보면은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사전문단은 또 문제가 되는데 다른 규정이 또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손심 쓰듯이 한 건씩 공개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법사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내규는 아마 법무부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사위라고 저희가 앉아 있는데 정확하게 규정에 관련된 사안을 모르면서 여러 가지 언론의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을 참조해서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대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87개 내규 사안에 대해서 공개 요청을 위원회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의결을 하신다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하는 김에 이 2건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87건에 대해서 다 같이 의결하십시다. 왜 망설이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2개만 하고 조금 지난 다음에 내부에서 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의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김진애 위원님 지금 예,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앞에 박주민 위원님께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던데 장관께서는 얘기하시면서 그냥 이땡땡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 자리에서 채널 A의 기자가 이동재 기자임을 또 H 검사란 한동훈 검사임을 그대로 실명을 얘기해도 괜찮은 건지 피해자 물론 이 네모는 뭐 그대로 익명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실명을 거론하는 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제가 먼저 묻습니다. 네, 위원장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뭐 알아들으실 분들은 알아들으시겠습니다만 그 문제로 김진애 의원님께서 법률적인 책임을 지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인격이나 뭐 인권을 생각해서 실명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질의 시간에서 빼주십시오.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지금 실명을 얘기하지 않기에는 지금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너무 위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은 이거 권력 싸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이 강요 미수죄이고 그리고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된다는 거고요. 이게 강요 미수죄라고 하는 거는 위증을 강요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해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 국민이 이게 꼭 유시민 이사장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이런데 걸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중한 죄라는 점에서 실명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이렇게 위중한 범죄의 수사 대상자가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느냐? 이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장관님. 그다음에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더구나 거기에 맡기겠다고 분명히 검찰총장이 얘기한 거기에서 전문 수사 자문단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라고 분명히 이의 제기를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 그러면 대검에서 전문 수사 자문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앞에서 구구절절히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직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예규상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 특히 거기에 보면은 대검의 예규상 자문단을 구성할 때는 대검의 소관부서 플러스 수사팀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쪽짜리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에서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검에서는 추천할 기회를 줬는데 중앙지검이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이제 답변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앞서서 이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결정 과정에서도 그런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해서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명단 제출 안 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다 해소가 되고 정정당당하다면 아마도 명단을 제출하고 응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런 공정성에 대한 의혹 또는 위원님이 문제를 주신 것처럼 수사를 좌초시키려고 한다는 불안감 그런 것이 불식되지 않은 이상 네. 그 문제를 그냥 방치해놓고 자꾸 중앙지검한테 명단 안 냈으니 개문 발차하겠다 하는 것은 네. 상당히 그 핑계가 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 알겠습니다. 위한. 지금 네. 일부 뉴스에서는요, 네. 실제로 자문단에 추천된 인사들이 대부분이 일선 검사들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그거는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아직은. 파악은 안 됐고요. 이 국민적 의혹, 공정성이 문제가 있고요. 네. 사실은 개혁이라는 게 다른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굴러가게 놔두는 건데 그 공정성이 그 진실을 담보하는 그릇이라면 네. 공정한 알겠습니다. 구성이 됐냐 하는 아니, 것은 제가 왜 확인하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냐면 전문 네. 수사 자문단이라고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는 이게 외부에다가 아마 조금 더 의뢰를 해서 어떤 네. 좀 신뢰성을 담보하려는 모양이었다는데 일선 검사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수사 자문단입니까? 수사를 담당해야 될 검사들이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자문단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검찰들 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죄송합니다. 또 이상하다고 얘기 나왔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걸 들었을 때 적어도 여태까지 파악한 거대로 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수사 자문단을 만들었다면 더군다나 총장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만약 만들었다면 제가 어떤 게 생각이 드느냐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건설업계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건설업계에서 가장 큰 비리 중에 하나가 입찰 비리입니다. 주로 심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때로는 뭐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99점 몇 %까지 이렇게 담합을 해서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담합입니다. 근데 담합이 입찰하는 사람들만의 담합이 아니라 심사하는 사람들하고의 담합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장관이 아는 측근들로 내려보내고 아니면 공공기관에 자기네들이 아는 사람들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담합비리, 입찰비리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오늘 이걸 쭉 들었을 때 그러니까 간간히 듣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국보의 생각이 납니다. 저는 솔직히. 아니 전두환이 1980년에 79년에 그런 일 저지르고 1980년에 국보위 만들었을 때 장관들 10명하고 군장성 15명 해가지고 자기네들 사람들만 딱 해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휘둘른 거 아닙니까? 완전히 농단을 했는데 이 전두환이 하던 국보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적어도 지금까지 파악한 거로 봐서는 그런 부분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공정성을 해치는 구성이라면 아마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무엇 때문이냐? 가령 저희가 지난 법사위에서 얘기됐지만 한명숙 전 총리에 관련된 위증 교사 모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도 이제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때도 측근을 엄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찰이 아니라 인권감독관실에서 하게끔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뭐 상당히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 경우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측근인 한동훈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저 법무연수원이 와 있으니까 연구위원입니까? 연구위원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그 수사가 그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있는 것이고요. 중앙지검에서 그 부장회의에 올린 안건은 채널 A 기자 개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안건이 피의자 2명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법무연수원으로 오신 그 분에 대해서까지도 공소 제기 여부와 네. 또 필요한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해서 이게 안건을 더 첨부를 하거나 이렇게 네네. 조금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지검은 강력하게 왜 안건을 바꾸었느냐, 변경했느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부터도 더 사실 조사를 하시고 앞으로 차후에 조치를 취하실 때도 지금 솔직히 이게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절차에 대해서만 문제를 얘기하실 수 있는 거지 이것이 왜 그러느냐. 근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될 방법이 없습니까? 우선 그 피의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례에 비추면 과거에 상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역시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를 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아무리 총장의 직권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기준 없이 선택적으로 하면 그것도 남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 이전에 상당히 이 절차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성을 잃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될 수 있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 네, 김진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린민주당 김진애입니다. 장관님 혹시 드라마 비밀의 숲이라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못 봤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검찰 드라마인데 네. 한 3, 4년 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이번에 이제 속편이 또 나옵니다.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그야말로 권력 플레이하는 정치 검찰과 그들이 정말 썩어 빠진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까지도 덫에 빠지게 하는 일도 나옵니다. 뭐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제가 법조위에 처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상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저한테도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너 그렇게까지 하다가 너 탈탈 털리려고 그러냐.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가장 요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온다는 게 저는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어도 뭐 그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도 그 썩어 빠진 검찰이 문제가 되지만 또 다시 또 정의의 칼을 세우는 것도 역시 또 검사입니다. 그래서 좀 검찰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는 거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장관님께서도 이제 상당히 지금 보호도 하시고 또 잘 가이드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이번에 서울중앙지검도 그 얘기를 하는데 특임 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좀 보장해 달라. 그런데 혹시 특임 검사 쪽으로 이거를 방향을 틀 수 있게끔 하는 데는 혹시 법무부 장관님은 그런 가이드를 하실 수는 없나요? 현재의 수사팀이 뭐 수사권을 남용했다든지 네. 뭐 또는 뭐 수사를 아주 부실 수사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판정 단계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수사 중에 네. 주범이라고 지목되는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네. 이게 저 네. 부장 그 회의에서 알겠습니다. 결론도 안 내렸는데 네. 전문수사 자문단으로 지휘를 하고 하니까 네, 네. 제발 그렇게 좀 이 수사 환경을 조성을 해주세요 하는 하소연이겠죠. 그 네. 자체가. 그러니까 수사 자문, 그러니까 자칫해서 저기 전문 수사 자문단이 이거를 네. 갖다가
공소할 필요가 없다라든가 무슨 네. 다른 이상한 거를 하지 않는 한은 네. 조금 방향을 지켜보고 네. 혹시 이제 뭐 방향 검사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는 이제 지휘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제가 앞에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질문도 던졌지만 또 하나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여러 언론에서 등장을 하다가 지금 이제 어제 오늘 등장을 하는 게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 지지율에 취해서 그 부분에 상당히 뭐 어떤 역할을 하려고 그런다. 저는 솔직히 지금 현직 검찰총장이 더군다나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자체가 이게 뭐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하튼 이런 사안이 지금 현실적으로 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거로 딱 하시죠. 네, 그거로 딱 하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뭐 솔직히는 저는 오늘 같은 현안 질의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좀 같이 있어서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에 어떤 기준을 같이 세워나가는 이런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이 나중에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제 공개를 몇 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보면은요 자료가 실제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안에 들고 있으면은 비밀의 숲을 만드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2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공문 하나를 공개해 주셨지만 정말 가능하면 인권 보호와 그 다음에 국익에 관련돼 가지고 특정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 이런 장막을 걷어내 주셔야 검찰도 훨씬 더 투명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그 비법조인이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일선 검사들, 형사부 검사들은 이 사건도 형사부 검사가 하는 단순한 사건입니다. 특수통이 하는 뭐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특히 이것은 고발 사건입니다. 무슨 일부러 인지한 사건도 아니에요. 근데 이 고발된 보통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 검사장급이 특히 총장하고 가깝다고 세간에 알려져 있는 사람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전문수사단 부장회의 뭐 이렇게 첩첩산중이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색하고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법무부 장관이 한편으로는 일선의 검사를 보호하고 잘 가이드를 하려고 애쓰는 점이 보인다 하는데 그게 제 심정입니다. 제가 이미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선에 묵묵히 일하는 형사부 검사들 정말 그들은 명예감도 있고 직업적인 자부감, 소신도 출중합니다. 그분들은 우리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검찰총장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은 특임 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지금 이 수사팀은 헤쳐나가기가 대단히 어렵다를 하소연한다고 저는 읽혀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그런 일선 검사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가이드하려고 한다는 장관의 그런 것이 읽힌다라는 점, 그 표현 자체에 그 위원님께 굉장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 마음입니다.